좀 이따 홍 대표님 오신다니까 제가 정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저 조국 씨 임명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 좀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청문회 이후에,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여기 51.8%가, 임명을 반대하고 40% 찬성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것도 임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대한민국이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누구를 풀는데 어떻게 그런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론이 얼마나 통제가 되고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또 내일쯤에 임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 장난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저는 일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청문회를 아예 볼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얼굴도 보이서 안 봤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아마 질문했던 모양이에요. 과거에 사회주의 노동자혁명 사건 핵심 멤버, 그 당시 내가 듣기로는 거기다 수백 명이 검거가 돼서 징역형만 500년이 선고된 대한민국의 최대의 간첩단 사건인데, 반국가 단체 전모군모 사건. 그 당시에 그 사상에 전향을 했느냐, 전향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는 자유민주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면 자유민주주의자고 사회주의자면 사회주의자지, 그거를 그런 게 어딨냐. 몇 차례 물어봐도 끝내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이석기보다도 더 강한 무장봉기를 이야기했던 그 세력한 그분한테 그때 45% 국민이 임명을 찬성한다는 여론을 조작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사회주의자로서 아직 전향이 안 했다는 증거도, 전향을 했다고 해도 못 믿는데, 나는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데 전향을 안 했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했다가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임용을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이 이분이 사상이라는 게 연방제를 가기 위한 초소없다. 아직도 지금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헌법체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거를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일단 정권이, 좌파 정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대학교 최성해 통장한테 전화까지 했다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범죄자 가족에다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아무리 애사가 무슨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70~80%는 아무리 그래도 반대할 텐데, 이게 대낮에 날강도 같은 놈들한테 코 베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상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아마 임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가 합니다만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임용됐을 때 우리 당이 어떻게 이걸 또 이제 성명도 내고 투쟁을 좀 해야 될 텐데, 내일 저희도 최고위원 간담회가 있으니까 오후 1시부터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은 비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권력의 추가 한쪽에는 편향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느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짧게 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여기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6시에 기자회견하고 7시 팟캐스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좀 더 우리 통 대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했죠. 네. 엊그제 5일날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북한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10차례 해킹을 해서 864억 원을 빼갔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니,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10차례 해킹 공격,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864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저희 이거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피해가 있었으면 당장 국회에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의 피해, 추가 피해를 막았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아예 그냥 저희한테는 쉬쉬하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아닌 유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의 보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좀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닌 다른 데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더더구나 이 피해를 본 거래소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금융거래를 잘 안 해봐서 그 거래소 이름을 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중에 한 군데는 손실액이 총 자산의 한 20% 정도 빼가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가 파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도대체 이런 관련 정보를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또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뭘 생각하는지, 무엇을 국민에게 보장해주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다음 주 추석 명절 앞두고 제 지역에 전통시장 몇 군데를 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거기 특히 우리 어르신들 다들 하여튼 모든 상인들은 이거는 뭐 IMF 때보다 더 하다는 건 공통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건 다 모두 공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지도 달고 또 몇몇 분들은 이래저래 우리 공화당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래 속 시원하게 잘한다라고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우리 서민 삶, 또 중산층의 이 삶까지 위협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 공분이 아주 팽배해 있고, 또 우리 공화당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정말 저 자신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정말 좀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말 추석 다음 날이라서 좀 그렇지만 좀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제도 폭풍 오니까 뭐 어느 날 사람들은 컵배기도 안 보이고 그냥 다 뭐 어디 피난 갔는지 다 숨어 지냈는데, 추석 다음 날도 우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링링 태풍이 우리 바람이 불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태극기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주는 그런 윈윈 태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태풍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태극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다 모여서 또 유튜브로 우리 같이 집회에 참가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태풍 무섭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무슨 짓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 광장이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천명하는 기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랑스러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저 사무총장께서 어제 우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먹을 걸 자꾸 주시고 또 먹는 걸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안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오전에 오늘 의정부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경원 비서실장께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느낀 것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역대 YS, DJ를 비롯해서 JP를 비롯해서 하여간 경기 북부에 우리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가 무슨 대통령 선거가 있다든지 큰일이 있으면 꼭 와서 인사하는 그 시장이 의정부 제1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치하면서 추석이나 또 설 명절엔 꼭 인사를 갑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가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제일 많은 인파가 왔을 때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의정부를 방문했었는데 2층으로 돼 있거든요. 2층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제가 지역구라서 박근혜 대통령님 모시고 갔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대통령님 만나 뵙겠다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손에다가 봉대 갖고 다니시는 거. 그래서 대통령님 뵙겠다고 어찌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저는 하여간 100m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만 있으면 100km 차고 밀어내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그렇게 우리 대통령님께서 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 대통령님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 그렇게 대통령님 연호하시던 분들이 거기 계셨다. 근데 사실은 탄핵하고 나서 제가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보면 미안하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님도 생각나고 못 지켜드린 것도 생각나고 뭐 그래서 그런지 피하기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그런 현상이 탄핵 바로 직후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제가 미안해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편은 저 뒤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만나기가 미안해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한테 막 꾸지람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대통령 잘 지켜주지도 못하고 배지는 왜 달고 있냐고, 한강물에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분위기가 그랬었다. 제가 오늘 나가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의정부 경기 북부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한 발짝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와서 야, 태극기를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이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해서 안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분들이 뭐 하는 말이 다른 말 아닙니다. 당신들이 꼭 승리할 거다. 감사하다. 그리고 당원들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달라. 자기들도 언젠가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겠다 등등. 와, 정말 긍정적이고 또 정말 고맙고 또 정말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 태극기 사랑하는 아직 입당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 입당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신나시죠?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지금 여기 8월 15일 날 우리가 연합집회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모든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들 박근혜 탄핵을 무효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어떻게든지 구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요 기본적인 생각을 갖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8월 15일 날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그날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문재인 씨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하여간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3일날 여러분 개천절 아시죠? 개천절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개천절이라는 게 나라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거 고치고 나라를 새로 만드는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여는 10월 3일의 퍼포먼스를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역시 우리 공화당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줄 서라고 했습니다. 뒤로 줄 서라. 이들이 얼마나 투철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국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이런 것이 같다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연합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일단 운을 띄웠습니다. 일이 잘 돼서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또 한 번에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계셨다가 만약에 일이 성사가 돼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8월 15일 못지않은 엄청난 폭풍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있을 때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애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4.19도 마찬가지고요. 5.16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16 군사혁명도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군사혁명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대학 교수들이나 청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위에도 뭐 6.25도 그렇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국민의 힘, 민중의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코스를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10월 3일날 또 한 번 우리가 보자고요. 와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3일날 우리가 홍콩처럼 100만 모인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존에 있어서의 가장 큰 뉴스는 문재인 정권이 언제 끌어내려지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저널리스트라는 사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어서의 최고의 서방 국가에 있어서 서방 언론이나 서방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홍콩이다. 왜냐하면 홍콩에 100만이 모여가지고 그 송원법이라는 게 지금 홍콩 정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홍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게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홍콩에서 생긴 문제를 홍콩에서 처리하자. 그래서 사실은 데모가 시작된 거고
100만이 모여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송환법 철회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무슨 거기 국경지대에다가 뭐 100만 명을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진압할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서방 언론에 굴복해서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쿠데타 사실은 그 국민들 현혹해서 뭐 20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30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숨 세기 쳐가지고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거짓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촛불 쿠데타에 우리 초재선 의원들이 전부 다 겁먹었잖아요. 자기 목 날라갈까봐, 여기도 불탈까봐, 자기 국회의원직 못해먹을까봐.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저한테 솔직히 고백한 그 초재선 어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불과 20만.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속에서 민노총 전교조 이런 놈들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그런 데모에 의해서, 그런 쿠데타에 의해서 정말 뇌물죄 없으신, 국정농단 없으신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00만 명 정말 모이면요, 아시아의 제일 큰 뉴스는 대한민국 문재인 끌어내리기가 될 것이고요. 100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태극기 같이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심상치 않다. 사람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칠 날이, 제가 구분응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힘을 내서 이 정권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서고, 사실 대한민국이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2년 반 만에 문재인 이 양반 나라 정말 이꼴로 만들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사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배우자,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전쟁 70달러밖에 안 60달러 70달러 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3만 달러가 되고 이렇게 세계에 원조 같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1950년대 60년대 서방 언론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가 피겠느냐,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 아직도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보면 그 아프리카의 어린애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린애들 보듯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박정희 대통령 정말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산업화, 5천년 역사의 가난을 물리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주장하고, 그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정말 주름 잡는 나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무슨 맥켄진이 뭐니 서방의 많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하세요? 통일된 대한민국은 2050년에 세계를 이끄는 3대 강국이 될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이거 장차 지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70년 동안 모아졌던 이른바 우리가 적폐가 아니라 이놈의 적폐 세력 이놈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정말 으뜸가는 나라로 만든, 정말 딱 초입에 서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통진당도 해산했죠. 우리 공무원 연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20몇 년 동안 질질 끌던 거 대통령께서 해결했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다 없애기 위해서 레짐 체인지까지 말씀하시면서 개성공단 지금 금강산 관광 다 지금 중단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좌르기고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 좌빨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 만든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이에요. 이놈들 2년 반 해먹었으면 정말 잘 해먹은 겁니다. 저희가 이놈들 하여간 어찌되었든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6.25도 그렇고 얼마나 풍란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늘이 보호하고 대한민국 역사의 신이 보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 대한민국 만드는데 틀림없이 문재인 정부도 끌어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사로 진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은 김무성이라는 사람한테 1000년 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얘기한 거 아시죠? 예, 유명해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시잖아요. 탄핵당하고 지금 900여일 동안 감옥에 가 계시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뎌내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 계시는데, 이것이 또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에 있어서 세계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혁명군의 아이콘으로서 박근혜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울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켰던 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핵되고 감옥에서 같이 저희와 투쟁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님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같은 레벨에서 대한민국 5천년의 가난을 물리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계사에 진입하는데 대한민국 혁명군의 아이콘으로서의 박근혜 사령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선덕여왕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님께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싸워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어서 저희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거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저희가 모든 태극기를 사랑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혁명군 동지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싸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일이지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의 죄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무리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드리는데, 제일 잘 김정은한테 팔아먹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를 빼버리려고 했던 이 죄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죄이고, 여러분 패틀리벨리라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자유 아니면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죄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만 뵈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옆에서 자꾸 우리 오 총장님한테 야단 많이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형집행정지 신청했어요. 전번에 형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저는 이 무도한 놈들이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안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참 아둔했죠. 제가 정말 이 좌빨놈들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가깝다는 사람은 다 동원했어요.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개인 홍문종으로서 또 국회의원 홍문종으로서는 니들한테 내가 머리 숙이고 머리 조아리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할 일도 없고 부탁할 일도 없다 이놈아. 내가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해달라. 정집행정지로 나오게 해달라. 만약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뭐든지 하겠다. 네 다리 가랭이로 내가 기어가려는데 그걸 기어가는 것도 하겠다. 대통령을 뽑아달라.
대통령 너무 아프시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놈들이 해줄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가 문서방이 안 해준 것 같아요. 무슨 나중에 후문을 들으니까 무슨 반성문을 써야 된다는 둥, 뭐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얼굴을 찌푸렸다는 둥,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저도 어서 주워 들은 거니까요. 누가 얘기했다는 말씀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보러 반성문 쓰라고 쓸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안 그러고 문재인 그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쓸게 이놈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못한다 그거는.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거의 90여 명 가까이 저희가 사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형집행 정지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기 우리 검찰청에 가서 윤석열이가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내가 거기다가 이 윤석열 무슨 저기 총장님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놈. 제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아프시다는데 네가 탄핵을 주도한 놈 아니냐. 무고한 대통령을 탄핵한 놈 아니냐. 그러면 네 죄는 너도 네 죄도 1000년 갈지 2000년 갈지 몰라.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난 계속 갈 텐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네 죄를 사하려면 대통령을 풀어줘라. 그리고 제가 야단쳤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은 중앙지검장 소관이 아니라 아마 이런 청와대와 검찰총장과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 방송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대충 어떻게 또 어물쩍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대통령 풀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말 아프셔요. 사실 제가 우리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만나고 와서 그 대통령 뭐 여러 가지로 아프시고 그 말씀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만 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만 좀 하라고. 대통령께서요 옛날에 미국 가실 때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13시간 비행기 타면서 자리에서 미동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원래 바른 자세,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글씨 한번 보셨어요? 선생님 출신이라 글씨를 그렇게 반듯하게 쓸 수가 없어요. 아마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13시간 동안 머리 한 번 이렇게 기대지 않고 가신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야 대통령의 저 바른 자세. 근데 대통령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감옥에서 잠깐 또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앉아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을 놈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형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중대한 결심.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만 일본이 있을 게 아니라 진짜 그때는 청와대로 우리가 쳐들어갈지 몰라요. 우리 우습게 알면 턴터 다치는 거 아시죠?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 이하로는 꾀병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 빈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좀 저희가 대통령께서 좀 빈말도 하셔야 되는데 빈말 없어요. 여러분 그 청와대 계실 때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얼마나 빈말을 못 하셨는지. 누가 가서 우리 아들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부탁하려고 나를 대통령 만드셨어요. 이러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문씨처럼 말이에요. 뭐 온 가족이 다 대한을 맞다는 사기 집단이고 온 가족이 지금 법무부 장관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감옥에 가셔야 될 이 집안 그걸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양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시거든요. 빈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이번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조국 때문에 딱 걸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형 집행정지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공화당은 또 한번 하여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각해내십시오. 하여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조은진 대표가 좋아하는 대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예. 청와대 한번 째려보시죠. 다 같이 한번 째려보시죠. 잘 하세요. 네. 청와대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누가 하시나요? 오늘 윤덕기 고모님이 하시고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또 우리 동네에 큰 집회가 있어서 이제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호 본부장님께서 또 잘 하시고 총장님도 가시네. 일부 총장님도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르신 제가 말씀드렸더니 총 집회하는 동안 딱 2번 빠지셨대요. 이야, 박수 한 번 주시죠. 충성.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장님하고 총장님이 이제 지휘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가 하던 일 잘 하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시죠? 제가 시험 본다는 거, 기말고사 봐가지고 성적 잘 나오시는 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표창장 드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님 표창장 하나 주시고, 왜냐면 우리 공화당 1호 당원이시니까 대통령 공화당 1호 당원으로서 표창장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드릴 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뭐죠? 우리 저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우리는 대단해요. 지금 우리는 대단합니다. 그 태풍을 뚫고도 우리는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만 대단해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대단하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신나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역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혁명군을 우리가 더 모아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 독립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따내지 못했다. 유엔군이 따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선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지가 어차피 꼬꾸라질 거예요. 그런데 꼬꾸라지는데 여러분이,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증언하시라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멋대로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죄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가지 죄상,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거 10가지 죄상을 다 사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이러이러 박근혜 탄핵 무효 뭐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고 용돈 20만 원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확인합니다. 오늘 친구 만나서 우리 공화당 얘기했냐.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 자식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나오실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한 분이 10명만 딱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절단 나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한민국 절단 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문재인 절단 나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도 보니까 핸드폰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화하시고요, 만나시고요, 설득하시고요. 야, 태풍도 우리를 피해가더라. 하늘도 우리 편이더라. 하늘도 우리가 이기는 걸 알고 있더라. 사실이잖아요.
뭐 거짓말했나? 우리 비 오는데 수십만이 모였네.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나라 걱정하고 나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천천히 광화문 사거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